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한동안 목이 많이 상해서 제대로 녹음을 할 수가 없어 쉬었습니다. 어제부터는 조금 나아져서 오늘 드디어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비해 다소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전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 부분이죠.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C 인사이츠는 올해 반도체 시장의 작년 대비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24%로 5%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전에 12%에서 19%로 한 차례 조정한 데 이어 두 번째 상향 조정이죠. IC 인사이츠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강세 지속으로 전체 반도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올해 반도체 평균 판매 단가는 작년 대비 2% 오르고 반도체 제품별 출하량은 21% 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쥔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매출이 32% 늘며 전체 시장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D램 반도체는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41% 늘고 낸드 플래시 매출은 22%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로직 반도체 매출이 24%, 아날로그 반도체 매출이 25%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본격적인 진입에 따른 매출 증가량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반기에 IT 공룡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증축과 D램 교체 수요로 서버용 D램의 소요가 충분한데요. 게다가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한 샤오미, 오포, 비보의 플래그십 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폴더블 폰의 출시로 모바일용 D램의 수요까지 포함한다면 D램의 가격 상승과 수요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위기론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근 설비 증설에 있어 파운드리와 낸드 플래시에 힘을 주다 보니 D램의 캐파 증가에는 힘이 부족한 것이죠. 화면에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현황을 보시죠. 막 치킨 게임에서 왕자를 가져왔던 2016년 삼성전자는 46.6%의 점유율이었는데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나눠먹는 실정은 똑같으나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2016년 대비해서 5% 가까이 점유율이 빠져서 41.7%로 낮아진 것이죠. 여기서 빠진 점유율은 마이크론이 3.1%를 가져와서 상당 부분 늘어났는데요. 점유율만이 아니라 더욱 위기론에 힘을 싣는 것이 올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17.7%로 미국 인텔 18.8%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 업계 3위의 마이크론 20%에도 뒤졌다는 것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수익성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을 경쟁력 저하에서 찾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미국의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의 휴동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고 D램 공장에서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도입하면서 생산 설비를 교체하였기에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을 수밖에 없고요. EUV 공정 도입으로 인한 안정화에 시간이 필요하기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먼저 도입했다는 것은 나중에 EUV 공정을 도입해야 하는 타 업체에 대비해서 미래 리스크를 땡겨온 것이기에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삼성전자도 경영진들이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미 작년 초부터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견되었기에 이 슈퍼사이클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설비를 고도화하고 슈퍼사이클에서 반도체 장비 교체 수요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고 안정화가 되면 EUV 공정으로 타사 대비 품질 면에서 압도할 수 있기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매출도 늘고 있고 설비 투자도 잘하고 있기에 펀더멘탈은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도 여전히 삼성전자의 전망을 좋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삼성전자가 업계 1위 TSMC를 2030년까지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파운드리 분야는 더 답답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점유율은 TSMC가 54%, 삼성전자가 17%로 1년 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요. 여전히 그 점유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매출 성장이 파운드리 그 시장의 성장보다 뒤떨어지며 기대감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초미세 공정에서 5나노까지는 엇비슷하게 달리고 있지만 반도체 디자인, 후공정 업체 등과 연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의 경쟁력은 삼성전자가 확연하게 뒤처진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며 TSMC가 최근 일본 내 연구 개발 시설과 생산 라인을 잇따라 검토하고 대만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협업을 통해 현지 장비,
후공정 업계와의 밀착을 꾀하면서 따라잡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그에 비해 삼성전자는 CEO의 부재와 K반도체 전략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미미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외롭게 반도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매번 위기론을 달고 살긴 했지만 그동안은 내부에서 7, 외부에서 3 정도의 크기였다면 이제는 내부에서는 2도 안되고 외부에서는 8 정도인데요. 내부적으로 항상 위기론을 입에 단내가 나도록 얘기했던 고 이건희 회장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외부 전문가와 언론, 애널리스트들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조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D램의 점유율 하락은 파운드리와 낸드 플래시에 힘을 주면서 캐파 증설을 할 여력이 없기에 D램만 파되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비유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아낀 힘을 지금 파운드리와 낸드 플래시에 쏟아붓는 상황인 것이죠. 여전히 D램의 기술력 차이는 의미 있게 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들은 그 전장이 기껏해야 1개에서 2개 분야이지만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하기에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힘을 절약하고 집중하는 역할을 하며 빠른 결심을 해야 할 CEO의 부재도 크고요. CEO의 부재로 인한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영업력 저하도 무시 못하고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삼성전자를 투자하기 불안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저기 손을 안 대는 곳이 없는 이 반도체 섹터가 성장하고 있나요? 행보 또는 하락하고 있나요? 주식을 하지 않고서라도 반도체 산업이 미래의 쌀이고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어려움은 미래의 수익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나요? 아니죠. 올해 70조 매출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열한 부정적인 것들은 장기간 횡보하며 주가에 이미 반영이 다 되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올해 초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고평가가 아니냐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금은 기름기 쫙 빼고 주가 다이어트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오히려 저평가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안 오르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원체 덩치가 크고 그 어느 기업보다 싸우는 전쟁터가 훨씬 많습니다. 그 각종 전쟁터의 리스크들이 계속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는 것이죠. 단순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나? 내년에도 잘 벌 것인가? 미래에는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자, 삼성전자가 이 물음에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5G, 스마트폰 등 그 사업부의 섹터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올해도, 내년에도, 미래에도 돈을 잘 벌 수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경영진들이 지금의 위기를 무시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위기는 삼성전자가 겪어왔던 수많은 전공에 빛나던 그 위기에 비하면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럴 수도 있다라는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의 상태와 삼성전자가 제시한 비전 2030을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노력하는 삼성전자의 모습에 집중하시면 지금 불안하신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요즘 잘 나가는 카카오, 네이버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 국내 주식 중 어떠한 주식이든 단 한 가지만 10년을 보유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투자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